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결혼 감독관입니다. 220기 테마로 삼삼을게 테마 15번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대표가 토지 건물인데 말입니다. 토지 분류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주택 분류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토지 플러스 건물 중에 비중이 높은 게 주택이고요. 왕왕 우리에게 주택 분류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류는 토지 용어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 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 이 집대자죠. 집대자. 그래서 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이 2차 과목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기하고 지적을 배우게 되는데 지목에 해당이 됩니다. 지목. 그래서 우리 지목의 종류가 28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주거용지이거나 상업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장용지는 부호가 장이라 해서 따로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학, 창공용지는 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지목 대, 지자가 안 붙었죠? 그러면 그때는 주거용지거나 상업용지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지 그럼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쓰는 경우죠. 건축법. 그리고 이 택지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요즘 주상공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가능한 토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지란 표현은요, 가장 포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 부지, 뭐 철도 부지,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부지, 뭐 도로 부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많이 쓰시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부지 앞에 여기 보면 뭐 학교, 뭐 철도, 도로 이런 표현들이 제목에다가 그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목적을. 그래서 부지 개념이 가장 큽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시험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는 대지에 포함될 수 있어요. 대지하고 택지는 유사한 개념이고요. 이건 또 부지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하는 거 곤란해요. 이쪽으로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대는 모두 대지가 되고 택지 부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부지가 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대는 글자 하나고요. 대지하고 택지는 글자가 2개죠. 더 큰 개념이겠네요. 부지는 어떻게 할까요? 부질 없이 크다 이렇게 합시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토지 용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법에서 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 대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법상 여기에는 장, 창, 학은 포함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예요? 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공업용지가 포함되면 대지, 택지가 되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아까 도로부지, 철도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토지 용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주문 확인하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출주문 확인하기 바로 들어갑니다. 주거, 상업, 공유지, 이용자. 자, 이게 건축 가능한 토지죠?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똑같죠. 자, 근데 이제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목에 나타난다 그랬죠. 포괄적 용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 중에 이 대자죠. 아까 대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흑토가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뭡니까? 오도자죠. 이게 자루대자입니다. 자루대자. 그래서 이제 토지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일부와 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연접돼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좁은 통로로 연결돼 있어 자루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는 되게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자루형 토지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죠. 후보란 것은 지금 아직까지 뭔가 되지 않는 상태죠. 이행은 바뀐다는 의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둘 다 용도, 전환, 전이나 중에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후보로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환된, 안 됩니다. 전환 후, 안 돼요. 전환이 예정된 토지입니다.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택지지역, 자,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지역 안에도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손지역, 용재림 또 임지지역은 용재림지역, 신탄지역 이렇게 하는데 용재림은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거 탄자가 수탄자입니다. 이게 땔감나무 신자죠. 잡목이 우거지 지역이 신탄림 지역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이 어디 쓰이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자 이게 밭이 말입니다. 밭이 택지적이 주거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 바뀌는 거죠. 그러면 큰 변화예요. 그래서 후보지, 택지 후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밭이 만약에 논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러면 답지행지라 그럽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후보지는 자 아래로 보시면 용도적 상호 간에 전환이 예정돼 있다. 큰 변화죠. 그런데 이행지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지역 안에 전지지역이 있죠. 답지지역이 있죠. 과선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역 간 이러고 끝나는데 지역 상호 간. 자 이행지는 지역 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가 됐던 표현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이. 그래서 이것은 큰 변화, 이건 작은 변화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헷갈리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던 작은 동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행지,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출주문 확인하기 보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지역 상호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호간 그러면 이것은 큰 변화죠. 이거 후보지 맞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이렇게 돼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31회 때도 출제됐던 내용이죠.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토지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부지입니다. 이 건부지는 부지 앞에 건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달린 토지다. 여러분 얼굴에 혹이 달려있으면 세수하기 불편하겠죠. 그 혹이 뭘로 만들어졌나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자체가 건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토지는 가치가 감해지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개. 그런데 말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축 가능했던 어떤 토지가 이제 새로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이전에 이미 건물을 지었던 자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빼놓고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건부 증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건부 감가입니다. 여기서 감가란 가치를 감안한 평가를 말하고 증가란 가치를 증가시키는 평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위 때 건부지 가격이 건부 감가에 있어 나지 가격보다 높게 잘못됐죠.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에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이 부지 채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나지에 비해서 이 버슬라자죠. 바로 아래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채용이 기대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나지가 또 최근에 출제됐는데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나짝 버슬라자입니다.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여기 중요합니다. 사법상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 그러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함정을 31일 때 드디어 팠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토지의 기출지문을 확인하기로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업동의 토지 사유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이 아니한 토지를 나지를 한다.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니다. 나지는 토지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들어가서 틀렸던 거죠. 31회 때 교묘하게 함정을 팠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다. 여러분 대할 때는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쓰는 이런 토지는 다 대라고 부릅니다. 그 토지가 나지일 수도 있고 건부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목이 대로 돼 있다 해서 무조건 나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지 빈지입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기 이제 점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니까 갑의 토지예요. 근데 이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갑의 소유가 맞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이런 토지. 이런 토지를 뭐냐면 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지는 말이죠. 우리 그 육지 해면의 경계는 최고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만조수위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간조수위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우리가 이제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간석지. 그래서 간석지는 대부분, 갯벌이거나 백사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 토지 호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 공부를 보니까 말이죠. 요렇게 뭐 이마들어도 뭐 지적될 때 보니까 공부상에는 여기까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있죠. 쓸 수 있죠. 이런 토지를 바닷가 이렇게도 부르고요. 물가빈자를 써서 빈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 법자하고 빈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 그러면 소유권은 법조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빈지는 소유권이 비었다 이렇게 합시다. 소유권이 비었다. 소유권이 비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유권이 없는 토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개념상 반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게 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으로 보니까 법치 소유권 인정되지만 이용식으로 접근한 토지 그대로 출제됐고요. 이 포락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바인철 토지가 무너져서 하천이나 강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 육지사 해변 토지, 요건 뭐예요? 빈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 용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하고 획지 개념입니다. 자, 이 필지할 때 이 필은 말이죠. 부필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토지 소유권을 표시할 때 부수를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필 일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단입니다. 권리 구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도 구분하는 권리 구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필지가 하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우연히 필지와 획지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상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자, 생각보다 출제가 좀 됐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갖는다, 등기의 한 단위다, 획지라고 해놓고 등록단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필지는 한 지번이 붙는다, 등록단이다. 맞죠? 지금 법률이 이런 용어로 쓰고 있죠. 공간적 구축 및 관리도 법률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단이다. 필지. 그 다음에 이제 대지라는 표현을 써놨죠. 대지. 대지는 건축부선 개념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와 법령과 부동산법에서 하나의 등록단을 표현한 토지. 요거 대지가 아니라 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역이 나오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후보지가 아니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획지라고 그랬죠. 획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획지다. 자, 그래서 이 획지 용도상 불가로 관계에 있는 두 필 이상의 일단의 토지. 여러분, 여기에 함정입니다. 여러분, 꼭 두 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필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필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의 토지는 뭐 괜찮습니다. 용도상 불가불 관계에 있고 되게 가격 수준이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두 필지라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 자,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물 바닥을 제한 부분의 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이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건물의 바닥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이런 부분을 비워두게 되는데, 이런 데를 공지라고 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따가 배우들 공한지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근데 이 공지는 법률상 제약에서 비워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기들 공한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700제곱미터라면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은 70%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간을 비워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건폐율, 건물이 덮어버린 그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라면 방문을 열고 출근하려면 도로 나와요. 위험하겠죠. 그리고 건물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화재 등 재난 등의 이 피난 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지가 필요한 것이죠. 자, 문제는 뭐 간단하게. 자, 나지, 필중의 건축물 중에 나머지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지가 아니고, 공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지는 건물 중에 나머지 토지예요. 부지가 아니고, 공지, 그래야 되겠죠. 건축법령에서 건폐율 등에 제한해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를 만든다. 이건 괜찮죠. 자, 공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공한지 그러면, 자, 봅니다. 한자가 비어있고 한가한 토지라는 이야기고, 유휴지는 놀고 있고 쉬고 있는 토지, 휴한지는 쉬고 있고 한가한 토지입니다. 이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요. 뒤에 요 한지, 휴지, 한지, 종이 종류가 나왔죠?
일단 휴지 안 좋죠. 놀리는 토지 안 좋은 뜻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지 중에 구멍 뚫리는 한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한 토지 좋지 않은 의미죠. 휴한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농지 등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휴경지 같은 걸 말합니다. 휴경지. 이걸 휴한지라 그러죠. 휴한지. 그러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총칭하면 유지라 그러고요. 그 중에서 도시 택지 중,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토지인데 말이죠. 이렇게 도시 택지인데 이걸 집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구멍이 뻥 뚫린 거 보이죠? 그래서 공한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기출지문으로 보시면 공지는 지력 회복을 정상적인, 이거 공지가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시군이 좋은 종이 휴한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출제됐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지입니다. 이 맹지는 이제 그 눈목자에다 망할망자를 쓰거든요. 눈목자에다 망할망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토지가 지금 이렇게 구획됐다 한번 쳐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필지 등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이런 토지는 그 사이에 낀 이 토지는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뭐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주변 토지 통행권 뭐 그런 게 인정이 돼요. 그러나 이 토지를 정말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이 지역권을 배우실 겁니다. 지역권.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을 요한다 해서 외역지, 역할 넘겨준다, 이어준다 또는 승낙한다, 승역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대개 가치가 감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맹지는 뭐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지는 도로 직접 연결된 한 필지 토지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 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설정한 권리다. 15의 추가도 출제됐네요. 그러니까 맹지에서 이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 개념입니다. 이 선자는 고압선을 말한다. 고압선.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서 이용 및 거리 제한을 받는 거. 너무나 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출제된 게 이 소지 이야기입니다. 소지. 소지 또는 원지 그럽니다. 이 소자가 생산 요소로 쓰인다 할 때 소예요.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려면 원래 개발되기 전 자연 거래 토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31일 때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를 말한다. 아니죠. 소지죠. 자, 30일 때 또 나왔죠? 개발되기 자연 상태 토지를 말한다. 소지. 이건 맞죠. 자,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포락지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근데 말이죠. 지적공부가 예를 들어서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강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간 거예요. 강물에. 그래서 이게 바닥이 이제 물로 꽉 차버린 거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요?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그래서 이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이 침수돼 수면 밑에 잠긴 토지이니까 지적공부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1회 때 등장했는데요. 드디어 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 물이 침식돼 수면 밑에 잠겼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빈지는 과거의 소유권 인정되는 여러분 공부에 있어야 소유권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안이 철토대 무너져서 하천이나 강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용어는 사실 우리 표준지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표본지는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표본지를 함정으로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이 표본지는 아니고요. 자, 우리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가공시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공시라고 그러죠. 지금은. 예전에 지가공시 그랬는데. 자, 지가공시를 가격 형성이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 인정되는 일자리 토지, 선정된 토지, 대표 토지죠. 이런 토지를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인 토지를 표본지라고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지는 우리가 계속 다루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건 이게 표준지인지 표본지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도와드릴 것은 표본할 때 비읍하고요. 지가 변동할 때 변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본, 변동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썩 좋은 방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용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분류로 오셨습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독주택 그러면 단자가 붙지 다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다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게 되면 디귿은 1, 2, 3, 3하고 연계가 좀 되죠. 그래서 3자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다다가 일단 단독주택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도망간 놈이 있어요. 자, 학교 가놨더니 다 셋대 이렇게 갑시다. 그럼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가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생활을 하죠. 그렇게라도 기억을 좀 합시다. 방법이 썩 없습니다. 자, 일단은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고요. 다중주택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3이 들어갑니다. 3.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디귿이 3을 의미하니까 상계층. 그래서 바닥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은 660. 자, 할 때 요 다가 할 때 이 가자가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합시다. 1 플러스 1. 여러분, 그 뭐 햄버거를 사면 1 플러스 1인 경우 햄버거 이렇게 2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햄버거 이렇게 2개.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공적 거처로 쓰이는 주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바로 내려와서, 자, 한계동 공공 취사시설, 그 다음에 이용세대 수가 전체 50%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출제가 좀 낮고요. 일단 다세주택 보시면요. 자, 다세대 이렇게 했죠. 집 나간 자식이 나중에 오면요. 키만 커서 와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연립할 때 이 립자가 세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제가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건 초과죠. 면적이 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계층 이하는 똑같습니다. 4계층 이하. 그럼 아파트는 이렇게 감탄사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자, 그래서 5계층 이상. 5층 넘으면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기출 지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분류에서 공동주택 이용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자, 다세대가 다자가 붙었지만 공동주택이었죠. 기숙사하고. 이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립주택은 주택을 쓴 한계동 바닥면적 합계가, 자, 바닥면적이고요. 연립이니까 연이어 세웠죠.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까 초가 이렇게 층수는 4계층 맞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주택을 쓴 층수, 지하층 제외하고요. 3계층 이하이며. 자, 다가구 주택은, 일단은, 3계층 이하는 맞죠. 근데 한계동의 바닥면적 이게 어떻게 돼요? 3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까? 1 플러스 1인데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주택이에요? 아니죠. 단독주택이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주택을 쓰는 한계동의 바닥 합계가 다세대. 요거 면적은 일단 다가구처럼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는 5계층 안 되죠. 자, 4계층 이하 이렇게 해야 되겠죠. 4계층 이하.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 장기 구조로서 동주주택이 아니며, 자, 연면적이 일단은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계층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틀렸냐면 연면적이란 말이 틀렸어요. 야, 이게 교묘하게 함정을 거죠. 바닥면적 그래야 합니다. 바닥면적.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죠? 바닥면적이 32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이제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인정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35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요건 아닙니다. 요건 연립주택에 들어가지 않고요. 단지형 다세주택 되고요. 원리면 주택하고 그다음 기숙사형이 인정이 되죠. 기숙사형. 자, 이것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높진 않아요. 처음에 이게 막 인정이 되다 보니까 허가가 되다 보니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게 있습니다.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주택수로 층수가 3계층 이하다. 33 이렇게 나온 33. 그쵸?
그러면 뭐 다중주택이죠.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동지 조형들 갖추지 아니하고 취사를 설치하지 아니한 거고요. 학생, 직장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해서 구조로 돼 있는 거. 이건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